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수원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학교들의 수업 시간에도 많은 지장을 주는데요. 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효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공항 소음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강연이 펼쳐지고 군공항 주변에 사는 아이들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받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학부모가 직접 만든 영상도 소개됩니다. 쉬는 시간이 끝날 때 비행기가 오면은 쉬는 시간이 끝난 걸 누르고 그냥 계속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들과 얘기하거나 책을 읽을 때에도 비행기가 뜨면 모든 걸 다 멈춰야 하는 그 순간은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게 최선이었어요. 수원군공항 주변 지역의 학습권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선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의 불만도 이어졌습니다. 2년, 3년 계속 반복돼요. 그럼 어느 분이 이 주변에 시끄러운 이 학교에 와서 근무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한신대 학생들의 그런 그 학습권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도서관 안에 있어도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학습권 피해에 경기도 차원 보상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선 군공항 주변 소음 피해 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다음 달 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음 때문에 1시간 이상 걸리는 학군 외 지역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직원들한테도 기피 대상 지역이 되고 다만 군공항 소음 피해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일부 학교에선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학습권 지원에 더해 소음 피해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군공항도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지금 국방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하여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23개 시군에서도 그 군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이 모아져서 군소법 꼭 제정이 돼서 이제 배상이 아닌 이제 보상으로 장기화하는 군공항 소음 피해에 지역 정계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동탄 신도시의 주차 위반 적발 건수가 하루 평균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회에선 주차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단속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동탄 신도시에서 적발된 주정차 위반 차량은 총 5만 5천여 대. 하루 평균 100여 대의 차량이 적발된 셈입니다. 시에서 징수한 금액만 19억이 넘습니다. 화성시의회 동탄출장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흥범 의원은 동탄 신도시의 위상에 맞지 않는 사안이라며 주차난 해소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주차난이 사실 이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차장 우리 시에서 주차장 확보도 안 해놓고 현저하게 주차장 부족에 문제가 있다 이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무리한 단속만 진행한다면 시민들의 민원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주차를 좀 무리하게 하다 보면 어떤 이제 민원에 좀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동탄 이신도시 공공자전거 설치에 대한 내용도 거론됐습니다. 지난 2017년 화성시와 LH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비까지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은 상황. 황광용 의원은 2년째 표류하고 있는 이유를 묻는 한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하루빨리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신도시 공공자전거는 총 141억 원을 확보된 사업입니다. 해당 부서 행감 때 적극 추진하기를 요청했고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실시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이 밖에도 동탄 출장소 행감에서는 동탄 호수공원 수상 레포츠파크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민원과 다양한 민원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의 내용도 나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인구 106만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는 오는 2025년 인구 130만, 경기도 1위 도시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용인시가 미래 인구 정책을 논의하는 첫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주거 대책 필요성 등 전문가와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용인시 인구는 10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도내 인구 2위 도시로 급부상한 데 이어 2035년 예상 인구는 130만 명, 경기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인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용인시가 처음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인구정책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대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용인시정연구원은 용인에 새롭게 유입된 인구에 대한 주거 정책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거와 보육, 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인구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새롭게 유입된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구를 위한 주거에 대한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제일 먼저. 그래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청년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일자리까지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청년들이 이제 혼자서 살 마땅한 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혼자서 적절한 주거비를 지급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마치 그 도심 속의 난민과 비슷하게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이 중앙부처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으로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은 만큼 앞으로는 지자체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역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시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중심으로 가면서 중앙정부의 미진했던 점들을 극복하고 보완한다. 이런 차원인 거고요.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 부모의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현장의 불편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시의 행정을 기대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결합되어 있는 도시인데 굳이 그럴 거면 와서 지역별로 돌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채워줘야 될지 상의하고 논의한 다음에 정책을 펼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는 이번 인구정책 포럼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시의 인구정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희붕입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의 수소 경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공모 탈락과 수소 충전소 설치 취소 등의 악재로 흔들리고 있지만 민관 협력으로 풀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창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평택시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 수소 경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소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정부 공모도 신청하고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자까지 선정했습니다. 평택시가 야심차게 발표했던 수소 경제 사업은 잇따른 악재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소 생산기지 공모에 뛰어들었지만 지난 5월 서울과 창원, 강릉이 선정되면서 평택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올해 안에 두 곳의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려던 계획도 선정된 사업자가 운영상 적자가 우려된다며 포기한 상태입니다. 수익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평택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관련 이 공사에서 현장 조사를 다시 나오기로 했고, 문제점이 뭔지를 지금 종합적으로 아마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장선 시장은 수소 경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민관이 함께 수소 경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가을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여러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이 참여하는 형태의 어떤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순조롭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이와 함께 평택항을 오가는 화물차의 수소차 전환도 정부에 건의했다며 이런 내용도 반영되길 기대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오산 문화의 거리가 경기도 지역상권 지원 사업의 첫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10억 원의 상권 활성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희망상권 프로젝트의 첫 대상지로 오산 문화의 거리가 선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최종 후보 4개 시의 상권을 공개 오디션 형태로 심사한 결과 오산 문화의 거리와 포천 일동 상권을 첫 지원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오산시 문화의 거리가 많은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뷰티가 있는 거리, 젊은의 거리, 친절하고 깨끗한 거리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오산은 재개발 등으로 쇠락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협력해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평가 기준은 상권에 지원하는 게 얼마나 시급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이 얼마나 적정한지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해 상권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영 진단에 따라 필요한 마케팅 활동과 시설 보강 등을 위해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전문가들이 그 상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상권의 문제점이 뭐고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경기도는 2022년까지 총 8개 지역을 희망상권 대상지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또 시장상권진흥원을 오는 가을에 출범시키기로 하고 관련 예산안을 도의회에 추가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급변하고 있는 소비 행태에 발맞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전통시장이나 지역 상권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로드뉴스 박일국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들어보셨죠? 직장 갑질로 더 알려져 있는데 이런 직장에서의 괴롭히는 행위가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괴롭히는 행위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김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측이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통을 주지 않더라도 근무 환경이 나빠진다면 이 역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좀 무시하는 그게 이제 가장 큰 그 괴롭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업무를 많이 준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평가를 낮게 한다든지 뭐 그러한 것들보다도 정신적으로 그 피해를 주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직장에서의 괴롭히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관련 법이 개정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괴롭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만든 자료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승진과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또 근로계약서에는 없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특정 근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원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거든요. 상호 간에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문화 하나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도 있고 또는 직장이 더 빨리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사적인 심부름을 자주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일에 대해 뒷담화를 하거나 소문낼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게 하고 담배를 피우게 하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TV로드뉴스 김대우입니다. 안양시가 수암천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역 인근에 있는 복개천 공영주차장을 걷어내고 바로 옆에 공원과 주차장, 홍수 예방용 지하유수지를 만들 계획인데 이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안양역에서 150여 미터 떨어진 공영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 아래에는 안양천과 연결되는 수암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이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수암천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암천 바로 옆에 삼각형 형태의 땅을 사들여 지상에는 공원을, 지하에는 주차장과 홍수 예방용 유수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수용한다는 것은 100년 가까이 이 지역을 터전을 잡고 살아온 주민들이 허탈한 심정을 시장님께서는
마음을 알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대체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공원 지하 부지 밑에 주차장을 한 295명인가요? 만들어서 대체를 좀 하고, 그리고 홍수 예방도 하고, 또 안양 일대가 많이 지금 낙후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책정된 예산은 820억 원. 그러나 토지 보상 비용이 적게 잡혀 있고 원래 계획보다 사들일 땅의 면적은 커졌다며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다한 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은 주민들의 세금 가중만 됐을 뿐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인구에 사시는 주민들의 삶의 나아진다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좀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는 9월까지 보상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 보상을 거쳐 2020년 초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점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지역이 최종 고시됐습니다. 수원시는 장안구 상하 광교동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 8만여 제곱미터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도면 등을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1971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 제한구역과 함께 이중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광교저수지 상류 150여 가구로 건물 신축이나 증축이 일부 가능해지고 보리밥집 등 음식점 영업에 대한 불법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빗물 누수로 전기 공급이 끊겨 1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전은 전기 공급 장치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정전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오늘 새벽 2시쯤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시공사와 함께 전기선 등을 교체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마철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 요령, 배상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태풍이나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역별로는 먼저 도시 지역의 경우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호등이나 가로등, 전신주 등의 전기 관련 시설과 고압전선 주변은 피하며 누전이나 방전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신고합니다. 낙뢰가 발생했을 때는 낮은 지역이나 건물 내부로 대피합니다. 농촌 산간 지역은 주거지 근처 산사태나 범람 등을 점검합니다. 산간 계곡 야영객은 즉시 대피해야 하며 농작물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하고 용, 배수로, 양수기, 수문 등을 점검합니다. 해안가에선 낮은 지대에서 벗어나고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 공간에서 대피합니다. 소규모 교량은 안전을 확인한 뒤 이동해야 합니다. 한편 일상생활에선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날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빗물바지가 막혀 있으면 집중호우 시 도로나 가정집으로 역류할 수 있어 빗물바지 내부 쓰레기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중간 밸브와 계량기 옆에 메인 밸브까지 잠가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리 점검합니다. 폭우 시 자동차 운전은 피하고 간판 등 바람에 날리기 쉬운 시설과 깨지기 쉬운 시설 근처에는 머물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비가 많이 올 때 하천변에 출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물이 불어나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회화와 설치, 사진, 영상 등 다양한 현대미술의 작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단원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안산문화재단의 여름기획전 현장, 조윤주 기자가 안내합니다. 서민들의 일상을 담은 민화를 팝아트로 재해석한 작품.
인물들의 평면성을 3차원적 느낌의 화려한 색채로 재현한 팝아트. 힘겨운 삶의 과정에서 따뜻한 위로를 건넸던 고양이와의 사랑을 표현한 설치 작품까지. 한국 현대미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단원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안산문화재단의 여름기획전, 이미지 매혹의 연금술입니다. 단원미술관 여름기획전시는 무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시원하게 미술관 방문하셔서 12명의 작가들을 통해서 아주 매혹적인 이미지의 작품들을 만나보시게 됩니다. 천천히 나들이 하시는 기분으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시는 상상된 것과 은유된 것,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등 2개 분야의 섹션 이미지로 진행됩니다. 회화와 설치, 사진, 조각, 영상 등 작품들마다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이미지는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귀여운 작품들과 다양한 전시 조각품들을 보면서 되게 독특하고 재밌었던 관람이었어요. 한국 미술에서 괄목할 만한 작품 활동을 벌이고 있는 현대 미술 작가들의 이색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번 기획전은 오는 8월 말까지 단원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TV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 문화재청은 안성 칠장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안성 칠장사 대웅전은 정조 14년인 1790년에 중창되고 38년 만인 순조 28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칠장사 대웅전은 경기도권역에서도 조선 후기 사찰 중심 불전의 건축 상황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물로 지정 예고된 안성 칠장사 대웅전은 다음 달 4일까지 이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보물로 지정됩니다.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TV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